우리는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장이라고 믿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도 침착하게 키를 잡고 정확한 항로를 계산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타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한 원숭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5분만 더 라는 달콤한 유혹에 무릎을 꿇으셨나요? 해야 할 운동을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는 쉬자. 내일부터 하면 돼. 라며 자신과 타협하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만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요. 내가 내린 결정은 모두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나의 실패는 운이 없었거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은 그 믿음을 아주 산산조각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그는 우리 머릿속에 두 명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능적이고 빠른 시스템 1, 다른 하나는 이성적이고 느린 시스템 2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주식 투자에서 고점에 물리고 중요한 일을 미루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엉뚱한 녀석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릿속에 살고 있는 이 두 하수인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본능의 함정을 피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겁니다. 데니엘 카너먼의 역작, 생각에 관한 생각. 이 벽돌처럼 두꺼운 책 속에 담겨있는 통찰을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토끼와 게으른 수학자.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하수인이 살고 있다고 말이지요. 데니엘 카너먼은 이것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성급한 토끼 그리고 게으른 수학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1, 즉 성급한 토끼는 직관적입니다. 빠르고 감정적이며 무엇보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걷거나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알거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것은 모두 이 토끼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죠. 반면에 시스템 2, 게으른 수학자는 다릅니다. 느리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충동을 억제하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이 수학자가 깨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명한 수학자는 안락의자에 파묻혀 잠을 자고 있고 모든 결정권은 성급하고 겁 많은 토끼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눈앞에 케이크를 집어드는 순간,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스마트폰을 자꾸 보는 순간, 그건 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으른 수학자가 졸고 있는 사이 성급한 토끼가 핸들을 꺾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지점은 대부분 시스템 2가 깨어있을 때 달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시스템 1에게 인생의 키를 넘겨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함정.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지적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익숙한 것, 쉬운 것, 반복되는 것을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 낯선 환경, 어려운 공부는 인지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뇌에게 스트레스고 불쾌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인 시스템 1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거긴 위험해.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을 쓰기 위해 텅 빈 원고지를 마주하는 고통,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고통,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고통,
이 모든 인지적 긴장 상태야말로 사실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카너먼은 말합니다. 시스템2는 게으르다. 그 게으른 녀석을 억지로 깨워서 불편하고 힘든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함을 넘어선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아무런 인지적 긴장도 느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단지 소비했을 뿐입니다. 성급한 토끼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떠내려갔을 뿐이지요. 성공은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 묵직한 노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즐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손실 회피, 두려움의 그림자. 여기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15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잃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기를 거절합니다.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분명히 이득인 게임인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15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배 이상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은 원시시대의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에서 성공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실로 거대한 족쇄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맞지 않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성공했을 때의 기쁨보다 실패했을 때의 상실감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1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가진 것을 지켜, 잃으면 끝장이야. 하지만 시스템 2를 깨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로 끝장입니까? 아니면 그저 찰과상에 불과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는 사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존심에 약간의 금이 가거나 약간의 돈을 잃거나 며칠 우울할 뿐이지요. 그것을 마치 죽음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겁먹은 본능인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잃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가능성조차 펴보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카너먼은 WYSIATI라는 재미있는 약어를 제시합니다. 즉,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 1 성급한 토끼의 작동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가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 사업은 무조건 대박이야. 그는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 몇 가지와 주변의 긍정적인 신호 몇 개만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위험, 경쟁자의 움직임, 통계적 확률은 그의 시야 밖에 있으니 없는 것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신감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시스템 1을 통해 그것을 아주 쉬운 질문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 주식은 앞으로 오를까? 라는 어려운 질문을 이 회사가 내 마음에 드는가? 라는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답을 내리고는 그것이 논리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착각하는 식이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관을 지나치게 과신하기 때문에 실패하지요. 시스템 1이 던져주는 인지적 편안함에 속아 골치 아픈 검증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본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의지력을 발휘해서 막 참아야 할까요? 아니요.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금방 방전됩니다. 우리에겐 좀 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를 해킹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요. 당신의 환경을 점화시켜라. 첫 번째 전략은 점화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너먼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에게 망각, 흰머리, 주름, 지팡이 같은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속도를 측정했지요. 놀랍게도 노인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관념 운동 효과입니다. 단어가, 이미지가,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 1은 스펀지와 같아서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출력해내지요. 자, 이것을 나의 성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를 원한다면,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그것들로 점화시켜야 합니다. 시스템 2의 의지력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시스템 1이 저절로 성공을 향해 움직이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꿈을 시각화한 사진을 붙여두십시오. 스마트폰 배경화면, 컴퓨터 배경화면, 책상 앞 벽면을 여러분이 닮고 싶은 멘토, 가고 싶은 장소, 이루고 싶은 목표와 관련된 단어들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이 24시간 내내 성공이라는 단어와 이미지에 노출되게 하십시오. 마치 노인 단어를 본 학생들이 천천히 걷게 된 것처럼 성공에 점화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미신 이런 게 아닙니다. 심리학이 증명한 뇌 메커니즘이지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 자주 듣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시스템 1을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일상을 성공의 단서들로 도배하십시오. 매몰 비용의 늪에서 탈출하라. 두 번째 전략은 매몰 비용 오류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본전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가령 비싼 돈을 주고 산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지금 팔면 손해야,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붙들고 있거나, 이미 마음이 떠난 연인 관계를 그동안 만난 시간이 얼만데 라며 질질 끌기도 합니다. 심지어 맛없는 음식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배가 부른데도 꾸역꾸역 먹어치우기도 하지요. 이것은 시스템 2의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시스템 1, 즉 성급한 토끼가 내 결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CEO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더 큰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강력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새로 사겠는가? 만약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사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이 사람에게 새로 고백을 하겠는가? 만약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을 알고도 이 사업에 뛰어들겠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때가 바로 손절매를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미 들어간 돈, 시간, 노력은 매몰 비용입니다. 사라진 것이지요. 미래를 결정할 때 과거에 쓴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가망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매몰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래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시스템 2를 깨워 칼같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손이 비워집니다. 좁은 틀의 소스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알프레드 슬론의 침묵, 의도적으로 한번 멈췄다 가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신화, 제너럴 모터스의 전설적인 CEO 알프레드 슬론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임원 회의에서 슬론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든 임원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라며 만장일치를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결정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모두가 직관적으로, 즉 시스템 1을 통해 이건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편안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 슬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모두 이 결정에 동의하는 것 같군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슬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까지 미루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결정의 허점이 무엇인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는 만장일치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인지적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반대 의견을 찾도록 강제함으로써 임원들의 머릿속에서 자고 있던 게으른 수학자인 시스템2를 흔들어 깨운 것이지요.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느낌이 좋아 라며 덜컥 결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마음속에서 어떤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벽한 결정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스템2가 자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소위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결정이 틀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불편한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느린 생각이 주는 자유. 여러분,